안녕하세요, K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태고적 인간 본연의 상태와 만나는 것과 같기도 하죠. 식량이 풍부하다가도 부족한 시기가 오면 간헐적으로 결핍에 시달려야 했던 원시 시대부터 인류는 무수한 세월을 거듭하면서 진화하기 위해 단식이라는 개념도 모르는 상태에서 본능적으로 단식을 실행해 왔죠. 그런 개념을 다시 현대의 항상 풍요로운 시대에 적용하기 위해서 간헐적인 단식을 한다. 이런 개념을 최신 의학은 검증해주고 있거든요. 이 책의 저자는 간헐적 단식은 시간 제한 다이어트와 연결되어 있고, 시간 제한 다이어트는 서카디안 리듬, 대략 24시간 주기, 이 리듬의 토대와도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서카디안 리듬, 그 리듬과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먼저 이해해야 간헐적 단식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카디안 리듬, circadian rhythm, 또 생명체들의 시계인 생체 시계, 이것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서카디안 리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1728년 프랑스 과학자 장자크 도르트 드메랑, 그는 미모사의 잎사귀가 햇빛을 따라 움직이는 것에서 24시간 주기의 패턴이 있음을 관찰했대요. 심지어 햇빛이 없는 어두운 곳에 미모사를 두고 관찰해도 일정한 패턴으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죠. 즉, 미모사 잎은 낮에는 태양을 향해 열리다가 밤이 되면 닫히는 거죠. 이것은 빛과 상관없이 미모사 잎이 하루 주기에 따라 열렸다 닫힌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죠. 여기 그림도 나오는데요. 출처가 노벨상 위원회네요. 이렇게 생명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주기적인 사이클. 이것은 초파리 관찰을 통해서도 1935년 독일의 동물학자 한스 칼무스와 어윈 버닝에 의해서도 발표되었다고 하는데요. 솔카디안 리듬의 솔케이리안 이 용어는 1959년 프란츠 할베르크가 처음 만들어 사용했는데 대략 24시간 주기라는 뜻이라는 거죠. 근데 2017년에 제프리 홀, 마이클 로스바쉬, 마이클 영, 이 세 명의 과학자가 서카디안 리듬을 조절하는 분자 기전을 발견한 공로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초파리에서 서카디안 리듬을 조절하는 유전자를 찾아내서 이 유전자를 period 이라고 명명했대요. 이 유전자에 의해 발현되는 PER 단백질은 밤중에 세포 내에 축적되었다가 낮에는 분해된대요. 이것이 24시간 주기로 진자가 움직이듯 반복되면서 서카디안 리듬이 만들어진대요. 우리 몸의 체내의 모든 장기와 개개의 세포들은 이런 고유의 생체 시계를 가지고 있고 뇌의 생체 시계에 의해 조절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낮에 활동하고 밤에는 잠을 자죠. 그게 바로 우리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생체 시계죠. 24시간 주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 그렇게 개인 차이가 있죠. 또 연령대에 따라서 이 리듬이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른 책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그렇게 연령대나 개인 차이에 의해서가 아니라 현대인들의 삶에는 서카디안 리듬을 인위적으로 깨트리는 교란 인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야간 교대 근무, 밤을 새우게 만드는 컴퓨터 게임, 한번 보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시간을 잡아먹는 눈을 떼지 못하는 스마트폰 환경. 항상 우리 손에 들려있죠. 늦게까지 지속되는 회식, 술자리. 요즘에는 그래도 이런 게 많이 완화가 됐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야식도 너무너무 쉽게 먹을 수 있는 환경이죠. 24시간 내내 우리는 먹을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 배달의 민족이죠. 또 자명 중 시계 소리에 일어나야 하는 새벽 출근 등등 이런 교란 인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의 생체 리듬은 교란되고 있다는 거죠. 동물 실험에서 인위적으로 서카디안 리듬을 깨트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과식과 비만, 인슐린 저항성, 고지혈증 등의 대사 이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서카디안 리듬이 깨지면 혈당, 인슐린, 중성지방 수치가 증가하고 안정시 대사율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당뇨병 발병 위험도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 서카디안 리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은 바로 코르티솔과 멜라토닌 호르몬인데요. 기상 호르몬인 코르티솔 호르몬, 이거는 세로토닌 호르몬과 멜라토닌 호르몬, 이걸 같이 보셔도 될 것 같거든요. 이 기상 호르몬은 아침이 되기 전에 분비량을 늘려서 잠에서 깰 준비를 하게 하는데요. 아침이 되어 햇빛이 망막을 통해 들어오면 중추시계가 이를 감지해서 이 호르몬의 분비가 활발해지고 중추시계는 활동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밤이 되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호르몬이 분비되는데요. 멜라토닌은 오후 9시경부터 분비되기 시작해서 수면 모드로 들어가게 만든다고 합니다. 세로토닌 호르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멜라토닌 호르몬도 굉장히 같이 중요하거든요. 둘 다 중요해요.
제가 이전에 큐레이션 해드렸던 왜 잠을 자야 할까? 또 호르몬 밸런스, 걷기 책들, 이런 책들을 통해서 세로토닌 호르몬, 멜라토닌 호르몬 이 두 가지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우리 생체 리듬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같이 공부를 했었거든요. 멜라토닌 호르몬은 수면 호르몬이면서도 강력한 항산화 효과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항노화 호르몬이기도 한 거예요. 안티에이징 호르몬이죠. 우리가 잘 때 우리 몸에 쌓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도 하는 청소부 역할도 합니다. 또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는 면역 호르몬이기도 한 거예요. 또 잠이 들면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손상된 조직을 회복하고 근육 조직을 강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멜라토닌 호르몬, 그리고 그것이 많이 분비되려면 아침에 또 낮에 활동할 때 분비되는 세로토닌 호르몬, 이 두 가지의 조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책들을 읽어보니까. 그래서 낮에는 충분하게 활동하고 밤에는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깊은 잠에 빠지는 숙면을 하는 것, 그것이 생체 리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죠. 사실 책들을 읽어보니까 이 두 가지가 빠지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으면 다이어트든 건강이든 뭐든 가장 중요한 걸 간과하고 진행하는 거더라고요. 다이어트를 하는데 잠을 많이 안 잔다? 늦게 잔다? 살을 안 빼겠다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오히려 점점 더 찌게 하는 요인이었던 거죠. 수면 부족이.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는데 낮에 활동을 많이 하지 않는다? 너무 정적인 생활만 한다? 다이어트를 한다는 게 아니었던 거죠. 우리 몸은 낮에는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하는 거더라고요. 예전에는 당연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사무실 생활, 앉아서 근무하는 생활, 별로 많이 움직이지 않아도 일하고 문화생활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범위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더 건강한 낮의 라이프 스타일, 밤의 숙면을 이룰 수 있는지 스스로 고민하고 연구해 봐야 하는 거죠. 서카디안 리듬을 조절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인자는 음식 섭취라고 합니다. 음식이 들어오면 말초시계는 활발히 작동하는데요. 뇌의 중추시계가 낮이라고 인지해 활동 모드일 때 음식이 들어와야 중추시계와 말초시계가 싱크로나이즈 되는 거래요. 반면 휴식과 수면 모드인 밤에는 음식이 들어오지 않아야 서카디안 리듬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식을 먹으면 당연히 살도 찌고 건강의 모든 수치들에 다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그렇다면 아침에 먹는 밥 한 공기와 저녁에 먹는 밥 한 공기가 혈당을 똑같은 크기로 올릴까? 혈당 조절 능력은 오전 중에 가장 좋고 저녁으로 갈수록 점차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밥 한 공기를 먹고 식후 혈당을 측정해보면 아침밥보다 저녁밥을 먹었을 때 더 높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식후 걷기 해야 된다니까요. 정상 체중을 가진 사람들도 오전과 비교해 저녁에 인슐린 민감성이 34%나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녁 식사를 일찍 마치는 것, 그게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다시 꼭 내 하루의 리듬에서 재설정하고 내 몸도 그렇게 맞춰질 수 있도록 재설정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요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는 기간 동안 집중해서 일일 일식을 하고 또는 일일 이식을 할 때 잘 조절하지 못해서 늦은 시간에 저녁 식사를 하는 것, 마지막 식사를 하는 것, 또는 잘 버티다가 야식을 먹는 것, 그것은 잘못된 전략이 돼버리는 거죠. 몇 번 계속하면 그건 습관도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조심해야 해요. 예전 원시 인류들은 해가 지고 밤이 되면 잠을 잤고 낮에는 음식을 먹었죠. 현대인들도 그렇게 하죠. 근데 현대인들은 낮에도 식사를 하고 밤에도 식사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몸의 입장에서는 음식이 들어오지 않는 12시간 정도의 공복 시간 동안 우리 몸은 고장난 세포를 수리하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야 한다고 합니다. 그 시간 동안 위장과 면역계는 비로소 휴식과 충전의 기회를 얻는 거죠. 근데 이런 중요한 12시간 공복을 지키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저녁 식사를 7시에 했어요. 다음날 아침 7시. 그러면 12시간의 공복이 되잖아요. 수면 포함해서요. 그런데 야식을 한 번 더 먹는다? 그러면서 다음날 해장을 한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12시간 공복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몸에게 회복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12시간 공복 정도는 쉽게 지키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친 판다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현대인들의 50% 이상이 하루 15시간 음식을 먹는데요. 12시간 이상의 공복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10%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카디안 리듬을 인위적으로 교란시키는 인자들, 바로 그 리듬을 방해하는 요인들은 첫째, 빛, 둘째, 수면, 셋째, 음식 섭취라는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햇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아침과 낮에는
뇌와 몸이 충분하게 활동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신체적인 활동도 하면서 활발하게 보내는 거죠. 그리고 빛이 없는 저녁이 되고 밤이 되면 이제 부교감신경을 우위로 하는 그런 힐링의 시간, 그런 휴식의 시간, 재충전의 시간으로 우리의 뇌와 몸의 모드를 바꿔놔야 되는 거죠. 전환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3, 4시간 전에는 식사도 맞춰야 하고 운동 같은 경우도 그 전에 맞춰야 된다는 거죠. 또 스마트폰도 사실은 그 블루라이트, 그게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는 힘이 2배 정도가 크대요. 그래서 스마트폰도 우리가 24시간 내내 우리의 몸에 가까이 두고 다니지만 잘 때도 가까이 두잖아요. 근데 이것도 잘못 사용하면, 잘못된 습관이 계속 이어지면 우리 몸의 생체 시계의 리듬을 교란시키는 가장 안 좋은 요인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때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가 억제되면 자는 동안 성장 호르몬 분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몸에 쌓여있는 산화 스트레스를 제대로 제거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는 동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지방을 태우고 근육을 만드는 작업,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낮에 뇌에 축적된 노폐물이나 독소들 역시 제대로 배출되지 않는 상태. 완전히 생체 리듬이 교란되면서 우리 몸의 정상적인 메커니즘도 교란되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카디안 리듬을 방해하는 교란 인자들, 빛, 수면, 음식 섭취 중에서 음식 섭취는 언제 식사하는지가 서카디안 리듬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점심 식사를 오후 1시에서 4시 반으로 늦추면 식후 혈당 상승폭이 더 증가하고 저녁 식사도 오후 7시에서 반 10시 반으로 갑자기 바꾸면 한 번씩 그렇게 먹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자주 하면 습관이 되죠. 그러면 식후 혈당 상승폭이 더 증가하고 다음날 첫 번째 식사의 혈당도 더 높인다고 합니다. 이건 진짜 몰랐는데 식사가 늦어질수록 혈당 상승폭이 더 커진다는 거죠. 다음날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혈당 조절은 낮에 오히려 더 제대로 활성화돼 있고 저녁으로 갈수록 그게 떨어진다고 하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낮에 제대로 식사를 하고 든든하게 챙겨 먹고 저녁에 너무 늦지 않게 식사하는 것, 그게 너무 간단한데도 그것을 지키려면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자기 자신의 환경을 점검하고 다시 그에 맞게 재설정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밤늦게 먹는 야식은 음식 섭취량과는 무관하게 비만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건데요. 근데 문제는 음식 섭취량도 더 많아지죠. 야식거리가 얼마나 잘 들어갑니까? 한번 먹기 시작하면 완전 본물 터지는 거죠. 근데 그게 자신의 습관에서 어떤 신호로 작용한다면 저녁만 되면 뭔가가 떠오르고 그게 먹고 싶은 거. 마치 라면이 먹고 싶다? 치킨이 먹고 싶다? 족발이 먹고 싶다? 하필 그 시간에 이제 자야 되는데 그런 잘못된 신호를 갖고 있다면 잘못된 습관이 형성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공부하시면서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 생활 습관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잘못된 신호를 받아서 자꾸만 잘못된 시간에 어떤 특정한 음식들이 떠오른다면 치맥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신호들도 제거해 가시기 바랍니다. 비만과는 당연히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건강의 모든 수치도 악화시키잖아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하는 거죠.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더 잘 지켜야 하는 거죠. 이렇게 배우면서 자신을 설득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요약하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서카디안 리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간헐적 단식은 시간 제한 다이어트와 연결되어 있고 시간 제한 다이어트는 서카디안 리듬의 토대에서 등장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서카디안 리듬과 생체 시계를 먼저 잘 이해해야 더 성공적인, 더 건강한 간헐적 단식 라이프 스타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서카디안 리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 2가지는 코르티솔과 멜라토닌 호르몬,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호르몬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거든요. 그래서 빛이 있는 오전과 오후에는 충분히 활동하고 어둠이 찾아오는 저녁과 밤에는 부교감 신경을 우위로 전환하는 그런 모드로 바꾸는 생활 습관으로 배치해야 된다는 거죠. 편안하게 휴식하고 가족과 대화를 나누고 자녀와도 대화를 나누고 족욕을 하거나 반신욕을 하거나 자극적인 것은 피하고 힐링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자신이 좋아할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목록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배치해 보세요. 저도 그렇게 계속 바꿔가고 있네요. 운동도 식사도 잠자기 3, 4시간 정도 전에 다 맞춰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7, 8시간의 숙면,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못해도 6시간 미만으로 자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건강에 대한 책들을 보면 이제 잠을 너무 경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잠을 경시하기도 했거든요. 아가씨 때는 시간 활용을 한다고, 자기 개발한다고, 시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잠을 줄이기도 했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잠을 푹 자는, 완전 베개만 되면 골아떨어져 버리는 깊은 숙면으로 들어가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건강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말 안 그렇더라고요. 잠의 질과 양이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 날에도 영향을 주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래서 저자는 서카디안 리듬에 맞는 권고사항으로 이러한 것들을 제안했습니다. 공복을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를 유지한다. 매일매일 우리에게는 이런 공복 정도는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수면을 포함해서요. 또 저녁 식사 이후에는 늦은 음식 섭취를 제한한다. 시간을 제한하는 거죠. 저녁 식사도 마감하는 거예요.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운동은 가급적 저녁 6시 이전에 마치고 늦어도 취침 3시간 전에 끝낸다. 안 되면 7, 8시 전에는 다 마쳐야 되겠네요. 그쵸? 늦은 밤 음주를 피한다.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부터 실내 등을 어둡게 만들고 TV,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한다. 수면은 최소 7시간 이상을 유지한다. 아침 식사는 과하지 않도록 적당량을 먹는다. 저녁 식사에는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인다. 그리고 간헐적인 단식을 하면서 맘 놓고 먹었을 때보다는 적게 먹기 때문에 미량 영양소, 다량 영양소 이런 것들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고 천연식품, 자연식품을 더 많이 먹도록 그렇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언제 먹는지도 중요하고 하루에 몇 시까지 먹는지도 중요하고 무엇을 먹는지, 얼마나 먹는지 그 음식의 종류와 질과 양도 중요합니다. 이미 우리는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 현대인들에게는 아주 쉽게 간과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었고요. 역으로 교란 인자들은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의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응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케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발 안녕.